푸른밤 종현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시간이라고 하죠. 상대를 대하는 자세를 정리해둔 한 책에 따르면요, 나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거리가 바로 우리 사이의 거리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거나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이해가 필요한 상황도 분명 있을 텐데요. 매번 이유 없이 습관처럼 늦는다면 그건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마음의 정도가 딱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관계에는 늘 노력이 필요하고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이라면 본능이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지 않을까요? 10월 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네, 아델의 I will be waiting 듣고 왔습니다. 자, 10월 6일 목요일이에요. 황현님, 오늘도 약속 시간 살짝 전 꿈꾸라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푸른밤과 저는 조금 더 가까워졌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프닝에서 어떤 약속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 시간에 있는 거리가 그 두 사이의 어떤 마음의 거리와도 같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참 멋있죠. 근데 잘 안 지키는 사람은 되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오프닝에 소개한 이야기와도 접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황현 씨 같은 경우에는 푸른밤과 되게 잘 맞는 그런 분이시겠죠. 항상 저는 뭐 2시까지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언제든 뭐 와주십시오. 저야 뭐 사실 그래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자주 찾아주세요. 매일 와주세요. 12시 오프닝부터 함께 해주세요. 뭐 마지막까지 함께 힘내봐요.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좀 죄송합니다. 예. 그냥 편하게 시간 나실 때 오시고 잠들기 전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죠. 8525님, 푸른밤 보이는 라디오 정말 오랜만이네요. 쫑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네요. 예, 되게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제가 보이는 라디오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진행이 됐던 게 언제였죠? 태민 씨가 마지막인가요? 태민 씨가 푸른밤에서 앨범 내셨을, 푸른밤에서 앨범 이제 정규 1집 프로모션 차 촬영 오셨을 때 그때 또 함께 했었는데 자주 안 하는 보이는 라디오다 보니까 저도 좀 긴장이 되기도 하네요.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이쪽에 모니터도 있고요. 카메라 지금 하나, 둘, 세 대나 들어와 있어서 즐겁습니다. 왜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될까요? 왜일까요? 목요일이죠. 원래는 고독시 클럽이 함께하는 날이지만 한 주 쉬고요. 오늘은 특별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샤이니 네 분이 오세요. 저를 포함해서. 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영화제를 참석하느라 서울에 안 계셔가지고 안타깝게도 함께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다른 멤버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요. 샤이니에게 궁금했던 질문,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공동 프로젝트죠.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게시판에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함께 꼭 들어갔으면 하는 가사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곡을 써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조금 일찍 시작을 한 사연 접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고 또 그 안에서 영감을 얻어서 저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부탁드릴게요.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성우, 김도연, 송창의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로키에 초대합니다. 10월 29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장소는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는 11월 5일 토요일 3시 티켓 준비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종웰메이드, 넥센타이어, AJ 셀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Rolls on Roll이라는 곡입니다. 흑인 연가이고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OST로도 사용이 됐었던 그런 음악입니다. 영화 내에서는 함께 일하던 흑인 노예가 죽었을 때 그를 묻어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곡 자체는 다른 악기가 없습니다. 아카펠라로 이루어져 있는 곡이고요. 블루스에 좀 계보가 되는 곡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오랜 시간 동안 불려온 곡이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런 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스 장르가 이후에는 R&B라든지 재즈라든지 많은 파생 장르들을 만들어낸 흑인 정서 그리고 좀 소울을 담은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들이 좀 많이 들려지고 불려지면 그 흑인 음악의 이해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곡의 가사는 요단강을 넘는 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롤 조던 롤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예 12년의 OST 이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Roll, Jordan, roll, roll, Jordan, roll. 네, 롤 조던 롤 듣고 왔습니다. 존 레전드의 목소리였어요. 노예 12년 OST 곡이었습니다. 아카펠라로 진행이 돼서 상당히 실력이 중요한 그런 곡인데 존 레전드의 목소리는 또 깊이가 있고 또 배음이 상당히 많은 그런 아티스트다 보니까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참 풍부하게 한 곡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송정민님, 와 목소리가 악기 같아요. 관악기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예, 목소리를 악기처럼 잘 사용하는 그런 보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관악기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뭐 색소폰이라든지 뭐 호른이라든지 이런 악기들의 어떤 뭔가 좀 두터운 배음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여서 관악기라고 표현을 해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9430님, 날씨가 쌀쌀해진 게 맞나 봐요. 낮엔 태양이 뜨거워서 몰랐는데 창문 살짝 열어두고 쫑디가 선곡한 곡을 듣는데 가을이 온몸으로 훅 하고 느껴져요. 정말 좋은 계절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추위가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이 곡은 진짜 바람 맞으면서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물론 뭐 창문이 열어두고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들어본 기억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사연자분 사연을 딱 소개를 하면서 머릿속에 좀 그림이 잘 그려졌어요. 좀 머릿속에 어떠한 장면이라든지 좀 그림이 잘 그려지는 그런 곡들, 그런 상황들은 날씨와 계절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사연들 좀 더 만나볼까요? 9022님. 독서실에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서늘한 밤 공기에 푸른 밤을 곁들이니 기분이 좋네요. 얼마 안 남은 수능까지 기운 충전하고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기운 충전 하고 가신다고 하는데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늦은 시간이니까 예. 들어가셔서 뭐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공부하신 것들 뭐 들어가셔서까지는 뭐 다시 보실 필요는 없겠죠. 푹 쉬시길. 박정화님. 이제 완전히 가을이네요. 최근 태풍도 오고 흐린 날이 계속됐는데 조금씩 맑아져서 하늘도 푸른색이 되었어요. 이번 가을에는 조금 덜 외로우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태풍이 와서 좀 피해가 있었죠. 어서 복구가 되길 바라고요. 좀 2차적인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날이 많이 맑아졌고요. 예. 그 외에 또 날씨가 좀 괜찮아지신 곳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또 여러모로 좀 피해가 계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좀 놀랐거든요.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해가지고 예, 저 말고도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마음 잘 추스리시길. 이다원님. 내일이 시험 마지막 날이어서 9시부터는 공부하자 저랑 약속을 했었는데 푸른밤 듣고 나서 공부를 해야겠어요. 저는 시험이랑 마음이 거리가 머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좀 심한데요. 지금 몇 시인가요? 예. 지금 20분입니다. 12시 20분입니다. 9시부터 공부하자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미 3시간 20분을 늦으셨네요. 예. 근데 또 주무시진 않으니까 그걸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푸른밤 들으시면서 슬슬 시작하세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시작하셔야죠. 시험도 봐야 하니까요. 김은영님. 종현 DJ 얼마 전에 영국에서 사온 아꼈던 초콜릿을 먹으면서 푸른밤을 듣고 아니 보고 있어요. 왜 단 걸 먹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까요? 달콤한 밤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피곤할 때 이렇게 달콤한 걸 먹으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이면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고 당 충전이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근데 사실 이게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걸 거예요. 아마 달콤한 무언가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 그래서 다들 좀 달콤하고 좀 평소에는 잘 찾지 않는 초콜릿들 그 외에 뭐 저는 사실 요즘에 꿀을 먹거든요. 일 나오기 전에 밥을 먹고 꿀을 티스푼으로 한 스푼 먹고 나와요.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한 스푼 먹는데 좀 하루에 좀 스트레스를 이렇게 착 몸속으로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느낌? 네, 그런 기분이 듭니다. 3349님. 쫑디 저는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올해 운 좋게도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대표해서 시에서 주는 모범 표창장을 받게 됐어요. 쫑디한테 축하받고 싶어서 문자 보내요. 흐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리고요. 모범 표창장을 받으신다고요. 그만큼 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교사로서 본분을 다 하셨으니까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생하셨고 뜻깊게 받으시고 앞으로도 아이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광고까지 이어서 듣고 샤이니 스페셜 초대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런치 머니 루이스의 Bills 듣겠습니다. M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그동안 걸어온 길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걸어가는 일, 그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뒤돌아 반대로 돌아가는 일. 어떻게 보면 동시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지만요, 둘 다 해내고 싶은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볼까요? 푸른밤 특별 초대석 샤이니와 함께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음악방송에서 첫 컴백 무대를 마치고 푸른밤으로 달려와주신 분들입니다. 푸른밤에서 샤이니로 인사를 드리는 건 작년 5월 정규 4집 발표 이후로 정말 오랜만인데요.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오늘 또 샤이니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네. 근데 한 분이 안 보여요. 네. 어디 계시는지. 민호 군이 지금 부산 국제영화제에 갔었죠? 지금 가 있죠. 가 있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또 안타깝게 함께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전하던 소식 같은 건 없었나요? 거기 가면서. 너무너무 와서 즐겁게 해주고 싶었는데 네네네. 뭔가 아쉽게 됐다. 그렇군요. 네. 민호 군이 오면 즐겁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한테 전달받은 정보예요, 확실히? 제가 약간 알아서 지어낸 느낌인데 지금? 지어낸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서 뭔가 여과되지 않고 나온 그냥 네. 제 마음속의 얘기예요. 사람 마음 그렇군요. 읽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독심술이 조금씩. 독심술이라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 중인데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키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민 군. 태민군 이제 지금 머리가 잠깐만요. 머리가 지금 좀 살짝 약간- 산발 느낌인데. 아니요, 하셨어요. 포인트예요. 아, 약간 형님, 포인트. 정전기 나셨어요. 이렇게 좀- 새싹 컷인가요? 네, 새싹 컷. 이렇게 머리가 단단히 삐쳤어요. 자, 네, 저요. 온유 씨. 안녕하세요, 온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좀 오늘 컴백을 했잖아요. 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엄청 피곤해.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아유, 오늘 저희가 3시에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스케줄의 시작이 오전 네. 3시였죠. 그렇죠. 예. 기가 막혔어요. 적응이 안 되셨어. 정현 씨는 예, 예. 라디오 끝나고 바로 달려왔잖아요. 저는 어제 라디오 끝나고 집에 가서 씻자마자 매니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종윤 씨 나오셔야 됩니다. 예, 씻었어요. 나가겠습니다. 그대로 또 이제 컴백하러 갔죠. 아이고. 하지만 또 컴백이라고 하면은 네. 네. 뭔가 또 에너지가 생기는 어떤 이상한 말이 안 되는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해내고 있죠. 아, 그렇죠, 그러게요. 예. 그런 거 치고는 되게 티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조현 씨는. 좀 지금 좀 살아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제가 만약 그랬다면 네네. 정말 대기실에서 티가 네네.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잠을 좀 못 이기는, 그렇게 못 이기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네네네네. 2시에 일이 끝나고 3시에 출발한다는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키군도 이후에 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 드라마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그래요. 다들 그럽시다. 얼마나 피곤한지 네. 오늘 그럼 피곤 배틀 한번 해볼까요? 우리끼리 자랑 누가 하나. 가장 피곤했었는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힘들다. 알겠습니다. 네. 9088님이 샤이니 스펙 드디어 이렇게 만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상백으로 나왔어요. 그래요. 얼마 만에 컴백인지. 1년 반 정도 만에 컴백입니다. 이야. 저 정규 5번째 앨범을 들고 나왔는데 네네. 원 오브 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컨셉이고 또 원오브원이 타이틀이 된 어떤 이유들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 컨셉은 좀 이번엔 복고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또 약간 좀 트렌디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조금 이제 또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엔 좀 복고에 좀 시도를 해봤는데요. 일단 타이틀곡을 결정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네네. 네 결정이 되긴 해였는데 이제 네. 멤버들의 의견과 회사의 네. 의견이 합쳐져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게 된 원오프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회의였었죠. 네, 그렇죠. 네. 여러 번의 회의를. 회의가 있었는데 끔찍하다 그때 생각하면. 회의가 몇 번이나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상당히 고민이 네. 많았었잖아요. 우여곡절이 그렇습니다. 많아가지고. 예. 우여곡절도 많았었고 네. 타이틀곡도 후보들이 여러 곡이 막 올라오고 바뀌고 그랬었었는데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정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즐겁게 또 네.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멤버분들 기분이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저 온유 같은 경우에는 네네. 굉장히 피곤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이만큼 힘들다는 걸 벌써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피곤하군요. 그럼요. 너무너무 네. 피곤해요. 지치고 힘들고 하지만 또 그간 준비해온 무대들 딱 올렸을 때 네.
첫 방이 맞춰졌을 때.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무대에 딱 올라갔을 때, 내가 이 안무를, 이 노래를 틀리지 않고 끝냈구나. 네네. 라는 적은 뭐 거의 한 번도 없지만. 뭐 조금의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네. 티가 안 난다면. 그렇죠. 예. 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상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이 정도로 힘들다. 근데 사실 위가연 씨가 지금 보내주셨는데 진기 네. 오빠 이제 다리 많이 괜찮아진 거죠?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콘서트 진행 중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상당히 좀 컴백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이 있었죠. 그렇죠. 네네. 네. 제가 콘서트 도중에 다리를 슬쩍 다쳐서 음. 부상을 입었는데 민호군 지금 부산에 가 있는 바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도통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이렇게 정도로 돼요. 힘들다는 걸 예. 어필하고 싶었던 거죠. 이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유 씨가 다리가 부상을 입었는데 갑자기 부산 얘기를 꺼내네요. 네. 근데 아니 좀 재밌게 가도 되는 거예요 오늘? 예, 마음대로 하세요. 막 해도 되는 즐겁게 거예요? 하십시오. 알겠어요. 우리가 아무튼. 이제 컴백을 했는데 또 네. 즐겁게 한번 또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거 마무리 아니, 좀 지읍시다.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많이 나와서 네. 이제 시험도 치고 여러분께 더 좋은 그래요, 모습 보여드릴 그렇죠. 수 있을 것 예, 같다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뭐 거의 다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모라님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뭔가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에피소드 있을까요? 에피소드요. 뮤직비디오 찍으러 갔는데 네. 세트가 없어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너무 새하였는데 네. 그게 세트였어. 이게 왜냐하면 에피소드 우리 원이죠. 항상 좀 구조적이고 화려하거나 아니면 아예 로케이션 이제 야외 촬영하거나 이랬었는데 그렇죠. 하얀색 배경.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라면서 그냥 바비 브라운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서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죠. 잘 나온 것 같아요. 촬영하고 이제 편집된 걸 보니까 상당히 재밌게 그죠. 표현이 됐죠. 편집됐었습니다. 네. 네. 설강진님 오늘 첫 컴백 무대에서 태민 씨 처음 안무가 뮤비에 나오는 안무랑 좀 다르던데 안무가 수정된 건가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메인 네, 네. 맞아요. 수정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리허설을 하고 직후에 3분 만에 수정이 된 안무이죠. 자신의 머릿속에서 네, 바로 노래 라이브를 해봤는데 네.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라이브와 그리고 사실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좀 무리해서 하면 뒤에서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조절을 하려고 이렇게 좀 바꿨고요. 제가 또 사실 키씨가 얘기하면서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네. 근데 제 얘기긴 한데 네네 저희가 이제 방송국에 이제 저희 안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그렇죠. 때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스케줄 갔다가 이제 연습실에 가서 이제 촬영해야 되는데 연습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촬영할 때 이제 매니저 형이 입고 있는 천 남방을 형 꼭 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네네. 이제 영상을 또 찍을 때 저희가 또 깨끗이 치우잖아요. 연습실을. 이제 천남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득템 이러면서 이제 천남방을 주었는데 아싸 뭐요? 아싸 청남방을 취했다라는 표현이죠. 네. 아싸 득템. 취했다. 예예. 청남방을 얻었다. 네. 라고 이제 외치면서 그 천남방을 들었는데 제 거였더라고요. 예. 그 연습실에서 연습실에서 그러니까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랐던 그 천남방이 그 네. 연습실에서 나와서 그걸 입고 촬영을 했던. 근데 또 심지어 없어진 지 며칠 안 됐던 청남방이었어요. 사실 없어진지 몰랐어요. 그 난방 지금은 네. 있나요?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그게 확실하진 걱정이 않습니다.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샤이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규 4집 타이틀곡 원 오브 원. 5집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정규 왜 5집. 이러세요? 예, 정규 5집. 예, 정규 5집 타이틀곡. 여러분, 왜 주의하실 점은 이러세요? 저도 샤이니의 멤버라는 점 네.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규 5집 타이틀곡 원 오브 원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1분을 줘 따르듯 날마다 넌 새로워져 하나 중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네, 샤이니의 원 오브 원 듣고 왔습니다. 네. 레트로한 감성이 흠뿍 또 들어있는 그런 곡이네요. 듬뿍. 예, 예. 예. 레트로죠. 3340님. 샤이니는 정규 4집 뷰와 이번 정규 5집 원 오브 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 단도직입적이죠. 바로 또 이제 정규 4집과 5집의 차이점을 물어보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어떤 기간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얼마나 걸렸죠? 이번에 얼마나 걸렸죠? 예?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네. 또 네. 있었죠. 네. 정규 4집과의 거리인데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일단 딱 보기에 가장 다른 거는
정말 뭔가 제목인 것 같아요. 다르죠. 예. 정말 다르죠. 그래요. 머리가 회전이 빠를 시간은 아니에요. 뷰라는 앨범의 그 앨범명은 앨범 타이틀은 오드라는 타이틀이 있었고 그렇죠. 이번에는 원오브원이 앨범의 또 타이틀이잖아요. 네. 근데 가장 차이점은 그거 아닐까요? 뷰는 정말 좀 트렌디하고 정말 약간 뭐랄까요? 저희가 좀 EDM이라는 장르를 좀 먼저 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거를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복고로 레트로 감성을 좀 이제 갖고 온 게 좀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장르적인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죠? 맞아요. 뷰는 사실 딥하우스라는 장르로 이제 뭔가 아예 정식적으로 나온 그런 대중가요에서는 좀 앞선 그런 곡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번에 나온 원오브원은 복고 컨셉인 만큼 네. 정말 뭔가 이게 코가 크면 복이 많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코라니요. 복고 컨셉. 계속 왜 그러시는 거예요? 복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복이 그- 많은 복코 컨셉. 예. 어쨌거나 오드 앨범이랑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은 네. 타이틀곡은 뭐 당연히 저희가 항상 매번 컨셉을 바꿔서 나왔으니까 네네. 그거야 이제 저희 샤이니가 당연히 앞으로도 지향해야 될 점이지만 네. 그게 다른 것도 있고 일단 수록곡의 방향성이 이번에는 되게 명료한 것 같아서 사실 저번엔 여러 장르가 한 번에 섞여 있는 그런 앨범의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몇 곡을 빼고는 거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앨범 타이틀곡이 복고라고 해서 다른 곡도 다 레트로의 감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트렌디한 음악도 지향을 하면서 나름 이제 타이틀곡과도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리고 꼭 넣지 않아도 될 곡은 이제 뺄 수도 있는 그런 과감함을 이번 앨범에 좀 보인 것 같아서 네. 앨범 뭐 작업을 하면서 네. 상당히 많은 곡들이 또 오고 갔고 그렇죠. 그 안에서도 빠져나간 곡들이 있고 네. 좋은 곡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앨범과는 색이 안 맞는다라는 이유로 또 밀려진 곡들이 또 있었죠. 저번 앨범과 좀 비슷해질 수 있었거든요. 사실 예예예. 전체적인 방향성. 네네. 그래서 방향성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된 그런 앨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콘서트에서도 선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앨범이 나오기 전에 세 곡 정도 선공개를 했었죠. 좀 더 많은 곡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5곡이요. 다섯 예. 곡이요. 왜곡하지 말았어요. 그렇지. 좀 더 많은 곡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5곡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 5곡 네.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때는 좀 어떠셨습니까? 콘서트 준비하시면서는 또 기범 씨 같은 경우에는 키군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의상에도 참여를 자주 하잖아요. 비주얼 디렉터로 참여를 많이 하는데 어디서 좀 영감을 얻고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영감. 왜 불러? 그 콘서트 티징했던 곡과 관련해서요? 아니면 지금 의상 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뭐 콘서트에 관련된 얘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의상은요. 제가 뛰어서 편한 거는 연출과 저희 입장을 같이 조율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너무 편하고 또 음악적으로 저희가 지켰으면 하는 그런 정체성들을 옷으로 저는 망가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곡 순서에 대한 조율도 조금 하는 편이고 스타일은 사실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컨셉 같은 거는 그건 이제 곡을 다 정해놓고 나서 좀 맞춰도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컨셉에 대한 고민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하고요. 네네. 곡 배치랑 관객이 고조될 수 있는 그런 곡 배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맞춰서 의상을 신경을 좀 쓰죠. 네. 그 대충 했다는 얘기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키군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이번에 키군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말을요. 네. 알겠습니다. 이슬기님, 복고 컨셉을 준비하면서 어색하게 느껴진 점은 없나요? 태민 씨는 90년대 초 문화나 분위기를 잘 모를 것 같아서요. 그러네요. 전 사실 약간 조금 의문점이 하나 들었어요. 네네. 앨범 네.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복고인데 레트로 감성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옛날 감성의 레트로가 아닌 이제 약간 외국 쪽 레트로 음악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뭐랄까요 문화 차이가 좀 있는데 이 레트로로 약간 이제 저희 이제 한국 가수인 샤이니가 재해석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과 이제 대중 이제 분들께서 어떻게 느낄까라는 약간 뭐랄까요 의문점 그런 것들이 들었던 것 있었군요. 같아요. 예. 태민군 같은 경우에는 최창민 씨 아시나요? 아니요. 구본승 씨는요? 제가 TV를 안 보고 살고 엿봐요. 아이고. 모르십니다. 태민 씨는 모르세요. 네. 이거 키군 아세요? 네, 저 알죠. 알죠? 알죠. 온유 씨. 그럼요. 아 근데 제 정확하게 또래들은 알다 다 말아요. 알 거예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유난히 그런 것도 더. 있군요. 이게 또 예. 90년대 초 문화라든지 뮤직비디오 그때 네. 또 하이틴 스타들
하이틴 스타. 하이틴 스타. 이 단어 자체는 상당히 오랜만에 뱉어봅니다. 그렇죠. 약간 하이틴 스타. 뭔가 반올림되고 뭐 그런 분들이 네. 또 우리 딱지 만들고 책받침 만들고. 그렇죠. 다이어리 나오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또 함께 했었던 그 문화들, 또 네. 아날로그적 감성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문화들이 이번 샤이니 앨범에 많이 표출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 태민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영상 같은 거나 뭐 이런 음악적인 부분의 이해도를 좀 높이면서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김영주님. 앨범에 들어있는 딱지를 보면 어릴 적 사진이나 가족 사진이 들어있잖아요. 네. 앨범 구성 안에 가족 사진이 들어있다는 느낌 새로웠을 것 같아요. 어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땠을까요? 온유 씨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가 다 같은 방에서 네. 함께 그 사진을 올렸었거든요. 네. 물론 태민 씨는 같은 이 SNS를 사용하지 않아서 같은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서 메신저를, 네. 거기에서는 없었지만 네. 온유 씨가 사진을 올렸을 때 그 방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나요? 내가 모르는 방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태민 씨가 그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서 없을 뿐이지. 예. 뭐 너무 태민 씨- 서운하네요. 아닙니다. 태민 씨 하지 않아도 따로 돼. 또 있습니다. 노란 색깔 그 어플을 예, 사회가 노란색. 다 태민 씨는 그렇지요. 사용하지 않잖아요. 비밀의 그래서- 방이라고. 그래서 없는 거예요. 네. 약간 예. 해리포터 느낌이에요. 아닙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롤링 씨의. 아유, 아니, 우리끼리 알기로 한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오해가 방송에서 커지는 하세요? 이런 눈덩이처럼 커지는 오해의 순간들. 어쨌든 모르는 게 있어. 네. 그 채팅방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온유 씨의 사진이 올라왔을 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정말 잘 넘어지게 생겼다. 어렸을 제가 때 얘기했죠. 온유 씨의 사진을 보고 모두가 와, 잘 넘어지게 생겼다. 잘 걸어가다가 넘어지게 생긴 잘 건 뭐 넘어지게 어떻게 생긴 그럼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어머니께 사진을 딱 받아서 그 네. 방에 사진을 한 열 몇 장을 올렸어요. 근데 네. 키 씨가 갑자기 그 밑에다가 와, 형 진짜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 줄에 잘 넘어지게 생겼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뭐가 솔직히 잘 넘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 건지. 아니 삐삐 사진 있잖아요. 네네. 네. 삐삐라는 아이의 사진 JPG만 봐도 이 아이가 곧 사고 칠 것 같이 생긴 것처럼 그냥 막 명량하게 놀다가 잘 넘어지고 이럴 것 같이. 그리고 또 잘 일어나서 또 놀고. 네, 또 놀고 이럴 것 개구리 같이 왕눈이 생겼다는 건데 스타일이네요. 딱히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또 저희의 이번 앨범 네. 딱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씨뿐만이 예. 아니라 키 씨도 어릴 때 그렇죠. 사진, 또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저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릴 때 사진. 태민 군도 어릴 때 사진이 들어가 있죠? 아니요, 저는 태민군 얼굴만. 저 아버지 사진만 나왔어요. 아버지 사실 사진. 제가 내 가족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걸 별로 조금 네, 부담스러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예,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사람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좀 아날로그적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래요. 그럼 키군 같은 경우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갔잖아요. 좀 마음이 좀 어떤지? 그냥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이 참 많이 찌셨구나. 우리 아버지 살이 안 찌셨을 때는 나를 정말 나를 닮은 게 아니죠. 제가 우리 아빠를 닮은 예,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몇 년간 좀 잊고 살았었는데 우리 아버지 옛날 사진을 보니까 진짜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약간 닮았어요. 아버님께서 자신 있는 쪽이 있으시잖아요. 얼굴 쪽이. 우리 아빠가 다 사진을 오른쪽 왼쪽에서 찍었나? 왼쪽이셨죠. 왼쪽에서 네. 다 왼쪽에서 찍는다. 왼쪽 얼굴이 자신 있으셨나 봐요. 자, 그럼 세 분께 여쭤볼게요. 네. 네. 어느 쪽 얼굴이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듣기로는 왼쪽 얼굴이라고 들었어요. 온유 씨는 왼쪽 얼굴, 네. 태민 씨는요? 전 양쪽이 좀 달라서 다 잘 써요. 다른 느낌으로. 난 양쪽 다 잘생겼다. 상황에 거기까지 맞게. 듣겠습니다. 네. 키 씨. 저는 오른쪽인 줄 알았는데 네네. 네. 오른쪽인 줄 알았는데 오른쪽이 맞았어요. 오른쪽이 맞았는데 둘 다 아니었어요. 오른쪽인 줄 정확했어요. 알았는데 조명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또 있군요. JMC. 사실 키고는 요즘에 드라마로 네. 또 못 보던 본인의 모습도 많이 모니터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또 그렇죠. 생겨가지고 네, 또 네.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9337님이 키오빠 혼술 남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샤이니도 혼술 좋아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키군 어떠세요? 혼술 좀 하십니까? 저는 원래 좀 했었어요. 집에서 맥주 위주로. 맥주도 뭐 와인도 마시고 와인. 네. 모니터 할 때 와인이 참 좋아요. 맥주는 예. 약간 업 시켜주거든요. 네네. 네. 업 시켜주면서 졸리게 만드는데 맥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아니, 와인은? 차분하게, 네. 와인은 사람을 좀 이렇게 컴하게 만들어줘서 차분하게 만들어줘서 모니터 할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방송 모니터 같은 태민 씨 거 할 같은 때. 경우에 혼술. 아 저는 혼술은 거의 안 하고요. 친구들이랑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친구들과 자주 마시나요? 그죠, 자주 마시죠. 태민군 같은 경우가 가장 또 친구들과 그런 시간을 잘 좀 보내는 것 유익하게. 같아요. 네. 우리 근데 멤버들 중에서. 그렇죠. 그렇기도 그런데 혼자 살면 네. 자연스럽게 혼술이란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그렇죠. 장르죠. 네. 예. 혼자 살게 되면. 온유 씨 같은 경우에도 혼술 잘하신다고. 저는 약간 민호 씨 빙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네네. 민호 군이 항상 그 얘기 그게 굉장히 꽂혔나 봐요. 그 한순간의 장면이 제가 숙소에서 혼자 있다가 와 오늘 너무 피곤하고 할 것도 없고 술 좀 마시고 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그컵에 소주를 따라서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어떤 인터뷰에서도 그 머그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죠. 뭐 혼자 술 먹을 때 소주 잔을 계속 따라 마시는 것도 좀 차량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머그 잔에 쭉 따라 놓고 네. 마치 소독한다. 내 몸을 소독한다는 느낌으로 조금. 어쩌면 그 마시는 머그잔을 무형문화재가 만드는 거 아닐까요? 무형문화재께서 만드신 게 아닐까요? 약간 그 숨 잘 통하는 뭐 그런 차마 말을 얘기지만. 못 하겠는데 네. 아니, 네. 어떻게 저 머그잔에 소주 5724님. 이번 앨범 타이틀곡도 좋은데 프리즘이라는 곡이 정말 좋고 가사도 네. 무언가 샤이니의 느낌이 잘 나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프리즘 좋아요. 프리즘이라는 곡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좋죠. 그런 곡인데 네. 이 곡을 들으면서 저희는 2부를 마무리하고요. 광고 네.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샤이니의 프리즘 듣겠습니다. 처음에는 네. 자, 광고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저희들끼리 너무 신나게 여담을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네. 맨 처음에는이 나갔을까요? 다행이네요, 차라리. 네. 저희들끼리 혼술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잠깐 격해져서 자, 술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2부 끝곡으로 샤이니의 프리즘 들으시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겐 보이지 않던 그 표정도 네가 하면 그 말도 날 거치면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정규 5집 앨범으로 돌아온 샤이니 특별 초대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걸그룹인 줄 알았네. 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푸른밤에 이 아이돌 걸그룹 분들이 나오신 적이 없어요. 레드벨벳 나온 적 없어요? 나온 적 있네요. 거짓말을 지금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시간이에요. 그것이 네. 거의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알고 싶죠? 그것이 알고 이제 싶다. 항상 정말 이제 걸그룹으로 느껴지는 이제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회사 후배다 보니까 그렇죠. 가족같이 정말 느껴지는 가족 거.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아이돌이 많이 출연하지 않는 방송인데 네. 만약에 이제 세 분이 네. 푸른밤을 진행을 하고 있다. 네. 네. 나왔으면 좋겠는 그런 어떤 아티스트 분. 프로듀스 101 101명이요. 101명 모두요. 대단한 걸요. 와우. 좋습니다. 그런 캐스팅. 또 네. 대단한데요? 태민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한다라고 하면 어떤 아티스트 분과 함께 하고 싶은지. 꼭 여성분이 아니어도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워서. 안 돼요. 저 지금 떠올랐어요. 박지훈 선배. 박지윤 씨요? 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박지윤 씨. 네. 박지윤 씨의 푸른밤 나온 적 있으시고. 나 정말요? 예, 또 얼마 전까지 또 이제 DJ도 하셨었던. 저 예전 음악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박지훈 선배. 대단하죠. 박지윤 씨. 그 바래진 기억에 들어가 있는 앨범. 네. 지금도 엄청 들어요. 또 이렇게 또 이분들의 음악 감사해요. 성향도
정말이에요. 알게 됩니다. 태민군 레전드. 아 저는 핫샷의 티모라는 친구랑 성훈이라는 친구가 보고 싶네요. 핫샷. 네. 핫샷이라는 또 아이돌 팀이죠. 아이돌 팀이죠. 예, 태민군하고 또 지인인. 네 지인이고요. 되게 뭐랄까요 멋있고 좋은 친구들인데 앨범이 잘 못 나오네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의 그래서, 이야기를 좀 네, 들어보고 싶다. 모시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온유 씨는요? 저는 뭐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온유 씨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 딱히 지금 당장 생각나는 분은 안 계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네. 자 9256님. 프리즘 이 곡은 후렴구에서 member들 목소리가 다 나와서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각자의 또 본인의 특성을 좀 잘 살린 그런 파트들이 분배가 되어 있는 네. 그런 곡이죠. 그렇죠. 임사랑님도 프리즘 너무 좋아해요. 텅 빈 내 마음을 분해해라는 가사가 마음에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을 부르시잖아요, 태민 씨. 네. 어떤 마음으로 가창하셨는지. 그냥 끊어 불렀어요. 리듬감 좀 살리셨다. 내 맘을 분해해 이렇게 그냥 그러면 노래도 분해해서 부르셨네요. 네, 노래를 분해했어요. 대단하네요. 자, 그래요. 3204님이 요즘 샤이니 내에 유행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나요? 내 생각엔 이거는 예. 키군이 네. 유행을 좀 주도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래서 책임지고 싶어. 얼마 전에는 사실 지겨워 이 말을 상당히 많이 미셨죠. 계속. 그렇죠. 예. 근데 심지어 그 밀었던 그 말투가 네. 유행이 됐습니다. 샤이니 그럼 내에서. 샤이니 내에서. 뭐만 하면 다 지겹다고.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요즘에 한 명씩 얘기해. 그렇습니다. 키군이 여러 명에서 동시에 얘기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챙겨준답시고 제가 뭘 하나를 물어보면 다들 열의에 가득 차서 얘기해 주는데 난 지금 잠을 못 잤는데 그게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들 똑같은 얘기하는데 가시처럼 내 귀에 박힐 때가 있어요. 네.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그때 한 명씩 얘기해. 한 명씩 얘기해 이랬는데 무서워서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재밌었죠. 그렇죠. 네, 요즘에는 또 세련이다 이 말투를 밀고 계시던데. 요즘에는 세련이다 이 말투를 밀고 계시던데. 또 뭐 한 2주 정도 보면은 유행이 될지 안 될지. 이 방송 세련이다. 알겠습니다.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샤이니가 들려주는 샤이니 5집의 이야기. 좋아요. 네. 5집 앨범 함께 듣기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프리즘 한 곡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원오버원도 들었죠. 네. 이 두 곡을 제외하고 다른 곡들도 이제 들으면서 얘기를 좀 나눌까 네. 합니다. 자, 3번 트랙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3번 트랙이 어떤 노래죠? Feel Good입니다. 네, Feel Good. 네. 좋아요. 노래가 흘러나오면 함께 들으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 곡은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좀 해볼까요? 네, 은유 씨. 80년대 레트로 사운드와 현대적인 일렉트로 팝이 어우러진 댄스곡으로 중독성이 강한 훅이 인상적이다. 그렇게 또 이제 그 문장이 보도 자료에 들어가 있었나요? 그럼요. 보도 홍보 자료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또 작가님이 이렇게 성심성의껏 찾아서. 한자 한자 또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걸 꼭 제대로 표현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샤이니가 생각하는 이 곡의 매력은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은 이제 저희가 후렴구라고 하잖아요. 이제 A, B, C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B 파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후렴이 나오기 전 부분이 뭔가 되게 뭐랄까요, 저를 되게 좀 흥분시키나요? 네, 아니요, 네 흥분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옵니다. 바로 네. 태민분이 상당히 벅차올랐던 그 곡. 네, 뭔가 벅찬 기분이 있어요. Make you feel good? 네. 이 노래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들었던 장르고 유형의 곡이죠. 네네. 네. 그래서 싣기에도 부담되지 않았고 요즘 노래를 참고해서 이제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느낌도 이 곡에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면서 뭔가 그냥 좀 딱 들었을 때 이게 힐링곡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민호 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리니? 네, 부산에. 네. 자, 그래요. 이제 3번 트랙을 쭉 들어봤고요. 4번 트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트랙 어떤 곡인지? 4번 트랙은 네. 투명우산이라는 곡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피아노. 이선율. 저는 이선율 딱 듣는 순간 좋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언제나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곡은 또 중현 씨가 네. 약간 이제 가사를 이제 들으면서 되게 좀 이입이 돼서 콘서트에서 또 눈물을 보였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네. 슬퍼요. 네, 마치 그만큼 진짜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투명우산이라는 네. 이
물건에 사랑의 마음을 빗댄 이별의 순간에 빗댄 것도 참 절묘했고요. 그렇죠. 키군과 민호 군이 랩메이킹에 네. 참여를 했잖아요. 키군 같은 경우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이 랩을 작성을 했는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시작할 때. 네, 보아 선배의 에버레스팅이란 노래 가사를 인용을 해서 네. 좀 썼고 그냥 그 순간 자체를 사람이 이제 너무 당황하면 막 멋있는 많은 말이 생각이 안 나고 막 당황해서 막 이 말 저 말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의 온유 씨처럼 네. 항상 뭐, 당황하시는 온유 씨. 당황스러워요. 막 눈물인지 뭔지 막 비가 와 다행이라며라는 게 막 눈물도 흐르고 있고 비도 흐르고 있는데 이게 비 때문에 안 보여서 참 다행이다 막 이런 말을 막 엄청 약간, 지금 네. 들으니까 나 되게 좀 약간 울컥한다.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막 그런 횡설수설 횡설수설 중얼중얼. 횡설수설을 어떻게 하면 랩으로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가사를 좀 그렇게 쓴 거예요. 횡설수설이에요? 횡설수설이죠. 그렇다면 투명우산의 어떠한 포인트 횡설수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네. 갑니다. 슬픈 그렇죠. 횡설수설이에요. 야, 그래, 비가 와서 다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 그게 딱 생각났어요. 가사 중에. 약간 횡설수설이죠. 네, 횡설수설이에요. 자, 그래요. 4번 트랙 들어봤고요. 네. 5번 트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트랙은 어떤 곡인지 제목부터. 립스틱이라는 곡입니다. 네, 립스틱. 이 노래 상당히 곡 자체가 좀 야해요. 네, 아니 저희가 저번 앨범에서 다루지 않았던 오랜만에 R&B의 끈적한 그런 곡을 예. 다시 녹음을 해서 언더독스. 수록곡으로 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언더독스 스타일이죠, 딱. 네, 그렇죠. 언더독스가 프로듀싱 팀으로 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립스틱이라는 이 주제로 상당히 좀 색감을 좀 표현한 그런 가사가 돋보이기도 하고 네. 멤버분들은 좀 가창하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일단 보컬 중심으로 한 거 말고는 립스틱이 표현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칠한다, 바른다, 뭐 등등이라서 그런 게 좀 잘 들리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자, 립스틱을 듣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고 다음 트랙을 넘어가 보죠. 네. 네, 후렴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6번 트랙. 6번 트랙은 어떤 곡인지. 멈추지 않는. 돈스탑이라는 이제 곡이죠. 네. 상당히 몽환적인 곡이에요. 네. 노래 좋아요. 이 곡은 어떤 분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이제 스트레오타입스라는 이제 작곡 팀이 이제 또 작업을 해줬는데요. 사실 이 팀 같은 경우는 저도 또 개인적으로 또 인연이 있는 팀인데요. 제가 이제 패션 넘버라는 이제 곡을 이제 브루노 마르스랑 함께 또 작업을 했던 이제 그런 이제 팀인데요. 일단 이 돈스탑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조금 뭐랄까요, 세련됐다라고 이렇게 세련이다. 좀 섹시했어요. 그냥 노래 자체가 조금 섹시하고 되게 뭐랄까요, 멤버들이 되게 좀 잘할 수 있는 장르인 것 같아 해서 되게 뭐랄까 우리랑 잘 어울린다라고 딱 처음 인상이 이렇게 들었던 이 것 곡 같은 경우에는 저와 민호 씨와 키 씨가 또 작사에 참여를 했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샤이니의 어떤 그간에 있었던 고민들 그리고 대중가수로서 대중예술인으로서 겪었던 어떤 뭐랄까요 투명한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가사들이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요. 돈스탑 들어봤고요. 6번 트랙이었죠. 네. 네. 그 이후 7번 트랙입니다. 어떤 곡인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시프트라는 노래예요. 네. 녹음하기 전부터 정말 앨범에 실릴 것만을 정말 기대하면서 네, 많은 기대를 걸었던 키군이 곡인데 특히 좋아했었던 그렇죠. 곡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정말 요즘 많이 듣는 유형의 노래기도 하고 가사도 너무 좋고 시프트. 이 신디사이즈 소리가 너무 좋고요. 일단 뒤에서 흘러나오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런 장르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 곡을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노래 좋아요. 그리고 멤버들 가이드보다 저는 이제 멤버들의 목소리가 쓰여진 이 버전이 더 뭔가 특색이 있어져서 캐릭터가 좀 더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뭔가 곡 구성도 굉장히 알찬 듯한 맞아요. 네. 뭐 태민고 같은 경우는 이 곡 녹음할 때 그냥 뷰의 연장선이다라는 느낌이 싹 들었던 것 같아요. 시프트라는 곡은. 맞아요. 네. 자, 시프트 들었습니다. 7번이었죠.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트랙 어떤 곡이죠?
나를 진짜 어려운 원하니? 노래. 네. 이유님니 그렇죠. 팝 정말 댄스곡이죠. 와 이거 진짜 어려워요. 네. 이거 부르기도 어렵고 맞아요. 와 표현하기도 어려워. 듣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곡이죠. 네. You Need Me. 어떤 분이 그 짐을 지실까요? 횡설수설이죠. 네, 온유 씨가 네. 지신다고 합니다.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전가요? 네. 사실 베이스도 그렇고요. 네. 뭔가 브라스나 밴드 사운드를 이용한 곡인데 이 곡 같은 경우에 스웨덴 밴드인 더티룹스의 또 베이시스트 분이 직접 그 연주를 해주셔갖고 굉장히 알차게 곡 작업이 끝났어요. 너무 더티룹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 네. 그런 밴드인데 네. 한국에서도 작업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영상으로도 그렇고 약간 그 핸드폰 알람 네네. 같은 그 벨소리를 이용해서 노래도 만들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재밌게 프로모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한국과의 교류가 좀 있는 그런 팀이니까 앞으로도 좀 재밌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요. 8번 트랙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9번 트랙으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이 트랙은 9번 트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페셜 트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일까요? 아무래도 앨범 정체성이나 방향성과는 그런 의미 그런 잠깐만요. 앨범 정체성이나 방향성과는 동떨어진 의미로 이 곡을 실었기 때문에 실은 뭐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사 혹은 콘서트에서 우리가 공연을 할 것을 이미지네이션 생각하면서 네네. 키씨, 고향이 어디시길래 아니요. 한국말보다 영어가 먼저 그게 떠오르시는 아니라 거죠? 제가 요즘 있잖아요. 너무 여러 가지 언어가 섞여가지고요. 예. 잘 안 떠올라요. 고향이 어디세요? 대구요. 왜 이미지네이션이 먼저 떠오르시는?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러시는? 평소에 그냥 안 거르고 영어는 그렇군요. 영어대로 막 쓰다 보니까 요즘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 곡은 그런 좀 스페셜한 트랙 네, 그렇죠.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또 온유 씨가 작사한 곡인데요. 아, 그렇죠. 팬들을 생각하며 썼다고요? 굉장히 정확한데요. 어느 부분이 가장 팬들의 마음, 왜 본인의 그러나요? 어떤 교류 이런 걸 표현했을까요? 사실 콘서트에서 불려질 거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딱 생각했던 게 우리가 제일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공연장에서 뭔가 바로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구간이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딱 보면 무대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나의 물결같이 파도처럼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뭐 드라이브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내서 좀 그렇군요. 가사를 써봤거든요. 자, 그래요. 콘서트의 어떤 경험들이 또 이 가사를 탄생하게 했던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됐던 것 같습니다. So amazing. 자, 그러면 곡들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앨범에 있는 곡들 중에 한 곡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을 들을까요? 제가 듣고 싶은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샤이니의 투명우산. 자, 그럼 이 곡을 태민 씨가 한번 직접 네. 소개를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샤이니의 투명우산 듣고 오겠습니다. 그림처럼 우리 만나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그려가듯 함께 했었고. 네, 샤이니의 투명우산 듣고 왔습니다. 세련이야. 진짜 곡 자체가 사람을 아련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네. 있어요. 네. 추억을 되살리게 하는 그런 매력 있는 곡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샤이니는 지금 이 투명우산을 들으면서 예전 MBC 왔었던 그 추억을 되살렸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 예. 기억나세요? 우리 MBC 여의도에 MBC가 있었을 때 네. 항상 방송국 앞에서 우동을 먹고 우동 먹고. 그렇죠. 네. 우동 먹고 방송 끝나면 거기서 우동 먹고 집에 가고 그랬었던 겨울이었어요, 또. 네. 우동이랑 뭐 빼고 하나 더 그러면서. 있었는데 못 팔았지? 아니야. 기억이 안 파셨어요. 닭똥집. 닭똥집인가? 네. 뭐 하나 하고 우리가 꼭 부침 먹는 모래집이라고 그거 표현해 주십시오. 예. 모래집. 예, 닭모래집이요. 닭모래집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참 추억이 담기는 힘이 있는 그런 그래요. 투명우산 듣고 왔어요. 선태희님. 투명우산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래 하나로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느낌 받기 어려운데 샤이니 노래는 항상 그래서 꾸준히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기분이 드는 곡들이 또 있죠. 네. 우리들도 좀 그래가지고 오늘
한잔 해야겠습니다. 너무 따뜻해져서 지금 안 되겠어요. 예. 네, 근데 내일 방송이 있어서. 또 출근길이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라 출근길 그렇군요. 기사 사진이 유난히 많이 뜨는 음악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네요. 출근길이 퇴근길처럼 나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반대로 찍는 거죠. 그러면 첫 방이 이제 끝나는 그날에 일요일에 한번 노려봐야겠네요. 일단 상의 봅세. 알겠습니다. 네. 3639님 샤이니가 단체로 푸른밤에 나와서 새 앨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지금 민호 씨가 듣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왠지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듣고 있겠죠. 민호 군은 그러네요. 항상 또 모니터링을 잘 그런 해주는 것들을 친구니까. 챙겨주는 친구여서 민호 군이 심지어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진짜요? 돼 있습니까? 진짜. 돼 있어요? 돼 있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저는 원래 인천에 사는 최민호라고 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끊어버리고 싶은데요. 그러게요. 네. 하지만 이것은 또 맞아요.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네.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민호 씨 저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푸른 밤에 함께 못 나오신 이유를 또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또 개인 스케줄이 있어서 또 부산 국제영화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또 그 스케줄을 하고 나서 그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사진 누구 보셨어요? 봤어요? 예. 누구 봤어요? 네? 누구 봤어요? 오늘 굉장히 세계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네. 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유명하신 영화 감독님들도 많이 오시고 누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오늘 그 오프닝 이제 개막식 날 이제 MC를 봐주신 설경구 선배님과 오, 한효주 좋지. 선배님이 굉장히 멋지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감사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 네. 상태가 많이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주방에서 제가 올라오고 지금 계시는 중이어가지고, 중이어서 네. 더더욱이나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또 인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푸른밤 을 듣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이니 미도입니다. 저도 푸른밤을 굉장히 즐겨 듣고 지금도 사실 저는 보이는 라디오로 듣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보고 있었어요. 듣고 보고. 민호 군 같은 경우에 사실 항상 모니터를 잘해주는 그런 멤버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샤이니의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5집으로 컴백을 하셨는데요. 네.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좀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어서 많이 우시는 설레기도 거예요? 하고. 잠시만요. 민호 씨 지금 저기요. 우시는 거 오랜만에 나온 앨범 남자입니다. 아니죠? 네. 예. 네, 그런 거 아니고요. 네네. 너무 진짜 설레고 많이 긴장도 되고 오늘 첫방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부산에서 이제 모니터를 했습니다. 모니터를 했는데요. 멤버들이 다 잘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저는 지금 푸른밤 보면서 이제 댓글도 함께 확인하고 있거든요. 예. 미니로 네.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기범 씨 자꾸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없잖아요. 그리고 태민 씨 애교 좀 보여달라고. 그런 말. 오늘 신도 뭐 있나요? 온유 씨 뭘 너무 많이 자주 드신다고. 자주 먹는다고요? 목 관리 그런 얘기 중요합니다. 그래요, 민호 씨 저는 빨리 저도 올라오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솔직히 미안해요, 사실. 아니에요. 나중에 너무 또 기회가 함께하고 되면. 싶었는데. 예. 네. 미안하면 근데 오세요. 개인적으로 부산 국제 영화제 갔다 오니까 기분이 참 묘하네요. 재밌어요? 즐거웠나요? 네, 아니 또 재밌고 즐거운 것보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민호 씨. 네. 저희 몇 시간 뒤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요. 좀 잠시 좀 후에 이따가 봐요. 뵙도록 합시다. 네, 지겨워. 라디오 마저 잘 듣겠습니다. 앨범 얘기 많이 잘 해주시고 추억 돋는 얘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들어가세요. 조심히 올라오십시오, 네. 민호 씨. 안녕. 네, 이따 파이팅. 봐요. 잘해요. 잘해. 잘 가. 네, 태민군 민호 씨와 전화 통화했습니다. 네. 방금 민호 씨였어요? 예. 네. 샤이니 민호 씨였어요. 네. 이 부산 국제영화제 또 다녀오셨다고. 아니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네. 저 파리 패션위크 갔었잖아요. 네네. 올해. 제가 모 쇼를 갔는데 네네. 맞은편에 베컴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네네. 백컴 선수. 근데 제가 진짜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막 이게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갑자기 베컴이라니. 데이비드 베컴이라니요. 네. 저 심지어 축구 선수 잘 모르잖아요. 네. 베컴 또 아니까
옆에 이제 엄청 체격이 좋은 이제 보디가드 6명이 같이 있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무서워가지고 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마음이 설레고 그럴 수 있어요. 국제 영화제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네요. 국제잖아. 그렇죠.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갔으면 상당히 우리도 이 옆에서 이제 구경이라도 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는 또 우리 함께 가서 축하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래요. 이제부터 활동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 시작합니다. 네. 이번 앨범 활동을 하면서 좀 기대하고 있는 거 있을까요? 일단 이번 앨범 활동하면서 기대하는 거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냥 멤버 사실 이제 온이 형이 또 다쳤었고 저희가 사실 좀 자주 다쳤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거 말고 부상 없이 그냥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이제 따뜻하게 조금 이제 팬 여러분들과 한국에서 같이 멤버들과 보낼 것 같은데 연말까지 잘 보내고 싶네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요. 네. 추억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앨범. 좋네요. 사실 샤이니가 데뷔한 지 이제 9년이 네. 되었고 9년 차가 되었고 내년이 되면 또 이제 10년이 돼버리는 그런 벌써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요. 진짜 숫자가 너무 오래됐어요. 앞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네. 이제 이야. 10의 자리 숫자로 가는데 대박이다. 사실 뭐 목표라든지 어떠한 큰 틀 이런 것들 뭐 구체화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멤버들 어떠신지 온유 씨나 키 씨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은 계속 뭐 한국에 계신 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좀 더 다가가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더욱더 소통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리저리 또 부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라도 정말 말씀드린 격에 말씀드린 김에 정말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에 좀 많은 소통이라든지 활동 재밌는 뭐 어떤 이벤트들을 네. 진행해 보시길. 키 씨는 어떠세요? 일단 저도 참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나 그런 게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활동을 9년을 했으니까 그만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책임감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고 대중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저희 이름에 걸맞게 좀 많은 소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앞으로도. 사실 이건 제가 밖에서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이거 뭐 제 DJ 입장이니까 한번 네. 여쭤볼게요. 오래된 아이돌 팀이고 네. 더더군다나 팀 색깔이 뚜렷한 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중이랑 예술의 접점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들도 클 것 같은데 멤버들은 어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 어느 부분 취할 부분 이런 걸 선택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렵네요.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은 네. 예전에는 저희가 제시하는 게 저희가 대중 가수니까 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걸 하더라도 그게 대중 가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예술이라는 게 물론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위안을 줘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게 우리가 그 다음 거를 개발을 하고 다음 걸 또 소개를 하려면 지금 어쨌거나 수입이 그리고 이게 상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걸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컨텐츠 자체를 고를 때. 그러니까 대중 가수의 입장으로서 네. 대중들이 어떠한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세련되고 너무 좋은 장르 하는 것도 좋은데 네네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다음 거를 내야 되고 또 다음 여러분들에게 대중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생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당장은 배제할 수 없는 생각인 것 같고 네네네. 그게 잘 순환이 돼야 이제 뭐 말은 너무 쉽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건데 예술이랑 대중이랑 타협할 수 있는 중간의 컨텐츠를 뭔가 찾으면 좋긴 좋겠죠. 근데 그걸 찾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아는 것보다는 타협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확실히 많은 대상의 사람들로 우리가 뭔가를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뭐 대중들과 예술에 대한 얘기도 살짝 들어봤는데 태민 씨도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일단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뭐랄까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서 그게 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전달하는 건데 약간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그게 남들도 좋아해 줄 수 있는 게 이 중간점이 너무 찾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키형 얘기하는 걸 이제 들으면서 느꼈는데 어쨌거나 저는 좀 더 사실 약간 앞으로 이제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멤버들이 좀 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개개인의 멤버들이 장점이 너무나 큰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추구했던 거는 이제 세레온과 트렌드였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술로 접근을 한다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뭐 멤버들 5명이서 가장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걸 이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네. 그래요. 다들 이제 개개인의 어떤 매력을 많이 보여주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활동으로 이제 샤이니의 이름에 조금 더 힘을 그렇죠. 보태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요.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벌써 아이고. 시간이 1시 반이에요. 1시 네.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떠셨는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세 분 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푸른밤 방송도 포함해서 오늘 컴백했습니다. 정규 5집 나왔어요. 참 길었고요. 네네, 원희 씨.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만큼 여러분께 뭔가 또 재밌는 모습이나 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부분도 많이 채워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뭐 예능 같은 부분에서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뭐 음악방송 무대에서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찾아뵈려고요. 그래요. 태민 씨. 일단 너무나도 네 좋은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서 좋고 저희 음악도 많이 이제 소개해드렸고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정말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이상할 수도 있겠어요. 따뜻한 겨울. 그게 너무 많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태민 군 겨울 따뜻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따뜻하잖아요. 함께요. 알겠습니다. 자, 키씨. 그래요. 사실 이 시기에 앨범이 나온다는 게 이 뒤에 활동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네네, 시기 앨범이 나온 거잖아요. 연말이라던가 네. 뭐 연초라던가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시간들이 네. 그런 게 상상이 되는 활동을 오랜만에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대도 많이 되고요. 뭐 안전이 무사히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은 좋아서 네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종현 씨는 좀 저요? 어떠세요? 저도 열심히 만든 앨범이고 또 이제 각자 개개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끊임없이 보여서 네. 샤이니는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다들 언제나 바빠 보여서 건강만 잘 챙깁시다 우리. 그래요. 네. 자, 김신혜님이 오랜만에 컴백인 만큼 우리 자주 만나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럽시다. 그래요. 기회가 있을 때 또 많이 만나두는 게 좋죠. 네. 항상 바쁜 그런 샤이니니까. 자, 샤이니 보내드리면서 So Amazing 이 곡을 듣겠습니다. 세 분 안녕히 가세요. 저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예. 너무 빨리 대답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말만이라도 기다리다 같이 가자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이 노래 So Amazing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너 알지 이 노래를 들을 때 그때 시작된 거 맞지 Get it, get it, 영원하게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올라 사랑이란 올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올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작년 이맘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처음 출근하던 날 언니가 나에게 나무로 된 상자 하나를 선물했다.
혹시 용돈이라고 넣어준 건가 하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열어보니 텅 빈 상자 안엔 언니가 손수 적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6년 전 언니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언니도 엄마에게 비슷한 상자 하나를 선물 받았다고 했다. 엄마도 일을 해봐서 잘 아는데 네가 기대한 것만큼 회사는 유쾌한 곳이 아니라고. 지금보다 피곤한 날이 늘어날 테고 사람이 싫어지는 일도 생길 거고 그럴 때마다 속상해하고 화를 내면 좋아서 시작한 일도 결국은 싫어지게 되는 거란다 하시면서 엄마는 언니에게 그날에 지우고 싶은 일을 적어 상자 안에 꼭 넣어두라고 하셨다고 했다. 처음엔 그게 대체 다 무슨 소용일까? 그런다고 마음이 나아질까 싶었는데 해보니 알겠더라고. 너한테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준비했다는 언니의 편지를 그 당시에 나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전 드디어 1년이 됐다. 언니가 나에게 선물한 상자 안에는 밤에 잠들기 전 그날그날의 기록을 적어둔 쪽지들이 가득 쌓여가고 있다. 일기장도 아니고 대부분 푸념 섞인 투정들이라 상자에 넣어두기만 했지 다시 꺼내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다. 기록하기 위한 기록이 아닌 기억에서 지우기 위한 기록도 있다는 걸 언니는, 아니 엄마는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네,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알려준 사회생활에서 받은 어떤 스트레스나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어내는 하루의 마무리 습관을 하루 끝으로 또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되게 멋진 습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놓은 어떤 나의 마음속의 응어리들은 다시 꺼내볼 기회가 없긴 하겠지만 그렇게 씀으로써 내 마음의 어떤 무게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큰 도움이 되는 거겠죠. 되게 재미있는 건 마음의 무게라는 건 조금이라도 덜어냈을 때 그 덜어낸 무게 덕분에 마치 손에 잡혀 있었던 모래가 쭉 빠지는 것처럼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쭉 빠져나가잖아요. 그 물꼬를 틀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어떤 무거운 응어리들이 이런 하루의 마무리에서 뭐가 싫었다 쓰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모래를 탁 열어준 것처럼 조금씩 무게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습관 좋네요. 스트레스 그리고 좀 정신을 관리하는 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5962님, 부정적인 감정이 차고 넘쳐서 그 감정에 잠식되지 말라고 주신 상자인 거네요. 감정의 배출구가 필요한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예, 감정의 배출구가 필요하죠. 쌓아두면 결국엔 터지니까요. 마음도 크기가 있어서 그 어떤 크기를 넘어섰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본인에게 맞는 어떤 방법들을 하나둘 찾아봐야겠지만
K님은 이런 방법으로 본인의 마음을 컨트롤한다고 하십니다. 8525님, 축하해주세요 쫑디. 저 오늘 사직서를 쓰고 왔어요. 탈출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없지만 지금 저에겐 퇴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전 괜찮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이 계획한 어떤 다음 스텝이 또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분명히 지금 얻는 에너지로 잘 해나가실 겁니다. 뭐 사직서를 쓴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지금 본인에게는 좀 그렇게 안 다가오고 회복의 시간으로 좀 여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회복하시고 그 에너지로 또 잘 걸어나가시길. 9312님, 오늘 오래된 친구랑 다퉜어요. 나를 챙기지 않고 내가 없어도 괜찮아 보이는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나만 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을 때 정말 슬프죠.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나를 챙겨주지 않고 내가 없어도 괜찮아 보인다. 근데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건 되게 뜻깊은 일이긴 한데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소중하지 않은 건 또 아니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셨으면 해요. 물론 욕심이 나죠.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싶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존재이고 싶은 건 당연할 수 있는데요. 나에게 그 사람이 크다면 사람에 따라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고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좋아하는 깊이가 또 영향력과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짙은과 타로가 함께한 여기서 끝내자 들을게요.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임헌일의 곁에입니다. 이 곡은 임헌일 씨의 소품집에 실린 곡인데요. 소품집 자체가 음원으로는 발매가 안 됐고 공연 때 음반으로만 판매하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 들어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사를 먼저 조금 볼까요? 늘 웃고 있지만 깊은 마음속엔 눈물이 흐를 때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 홀로 남겨진 아이처럼 난 길을 잃었네. 행복하고 싶어 떠나온 이곳은 아무것도 없었지. 오랜 꿈들이 날 지치게만 해. 이젠 그만 모두 멈추고 싶어질 때 아픈 시간을 견뎌왔단 걸 알아. 내가 네 곁에 있을게. 임헌일 씨가 가진 여러 감성들 중에 부드럽고 따뜻한 면이 잘 드러나 있는 곡인데요. 새벽에 함께 하시면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 끝곡으로 골라왔습니다. 그럼 임헌일의 곁에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